도대체 왜 이 세상은 백인이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흑인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백인의 노예가 된 것일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누구는 주인이, 누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20-30년 전만 해도 다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인은 똑똑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고 흑인은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그저 럭키 원숭이라 그런 거 아니? 요즘에야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줄어들어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직도 속으로는 근데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흑인이 미개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기깔나게 답을 한 책이 바로 총균세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에서 연구를 하던 중 흑인 친구 얄리를 만나요. 굉장히 스마트했던 얄리는 다이아몬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백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발전을 이뤄내는 동안 우리 흑인들은 백인만큼 발전하지 못한 걸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그건 너희 흑인이 미개하니까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물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에 꼭 대답하기로 결심합니다. 지리학, 생물학, 역사학, 인문학,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거나 자문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총균세라는 책을 통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자그마치 800페이지가 됩니다. 이건 뭐 읽을 엄두도 안 나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한 줄 요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흑인이 노예가 되고 백인을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비결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거든요. 그럼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흑인이 유라시아에 태어났으면 흑인이 세상의 주인 되고 백인이 노예가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렵 대 농사, 뭐가 더 유리한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사가 더 유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농사가 유리했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농사가 유리해졌어요. 농사를 한다는 것은 곧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렵은 해당 지역에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만 하죠.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농사파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렵파는 아이가 많으면 이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아이를 자주 낳을 수는 없었죠. 벌써부터 머릿수가 차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렵파가 농사파와 싸움을 하게 되면 쪽수에서 밀리고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인간은 걸어다니는 재앙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곳마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농사파의 편이었죠. 농사파는 시간이 갈수록 농사가 안정화가 되면서 오히려 먹을 게 많아졌고 수렵파는 메뚜기 떼마냥 지역을 쓸어가다 보니 갈수록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요. 게다가 농사파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장입니다. 만약 운이 좋게도 먹을 게 남는 경우 수렵파는 최대한 먹어둬야 했습니다. 저장해둘 만한 공간이 없으니 배에라도 최대한 저장을 해야 했죠. 반면 농사파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냥 창고에 놔두면 됐죠. 어차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이 차이는 굉장한 스노우볼을 가져오게 됩니다. 식량이 남는다는 건 곧 노동력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밥을 만드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남는 노동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해봅시다. 철수는 학비와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영희는 부모님이 든든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서 알바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합니다. 과제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둘 다 똑같은 대학생이지만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희는 철수보다 더 많은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을 즐길 수 있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이유, 머릿수의 차이, 식량 확보의 안정성, 잉여 식량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으로 인해서 농사는 신이고 무적이 되었습니다. 감히 수렵 따위는 농사 행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수렵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도태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너도 나도 모두 농사를 하게 된 이 상황, 이제부턴 가성비 싸움입니다. 어떤 농작물을 키웠을 때 가성비가 나오냐, 이 차이죠. 똑같은 농사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벼농사를 하고 누군가는 해바라기 씨 농사를 한다면 또다시 격차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떤 식물을 키워야 가성비가 나올까요? 이 과정이 바로 작물화입니다. 가성비가 나오는 식물들을 골라다가 그 친구들만 앞마당에 심는 거죠. 여러 시행착오 결과 밀과 쌀 같은 현재까지도 가성비가 미친 식물들을 출현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가성비 식물들이 유라시아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을 정도로 유라시아는 꿀통 그 자체였죠. 덕분에 유라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격차는 왜 생긴 걸까요? 유라시아인들이 농사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였을까요? 아프리카인들이 미개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작물화 가능한 식물들이 어느 곳에 위치했느냐의 차이였죠. 식물을 마스터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이젠 가축화를 할 차례입니다. 개와 같은 소형 동물도 물론 가축화를 하긴 했지만 얘넨 메인급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대형 포유동물의 가축화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야말로 많은 양의 고기와 젖과 같은 자원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농사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즉 동물 중에서도 대형 포유동물을 얼마나 많이 가축화할 수 있느냐, 여기서 격차가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잠깐, 여러분과 제 사이도 벌어지기 전에 구독 한번 하고 가시죠.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에 쓰던 법칙인데요.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응용합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지만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길래 말은 가축화할 수 있었지만 얼룩말은 가축화하지 못했을까요? 소와 돼지는 가축화했지만 코끼리와 사자는 왜 가축화하지 못한 걸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말한 가축화의 조건 중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식습관. 두 번째, 생장률. 세 번째, 포악한 성격이 아닐 것. 네 번째, 쫄보가 아닐 것.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동물은 가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고 가볼까요? 식습관의 경우 초식동물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육식동물은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키우는데 고기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초식동물은 풀만 먹여도 그냥 알아서 잘 자랍니다. 게다가 죽이면 고기까지 나오죠. 생장률의 경우는 빨리 자라야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15년이 걸려요. 그거 어느 세월에 키우고 있나요? 반면 돼지는 6개월이면 자랍니다. 시간으로만 따지면 코끼리 한 마리 키울 시간에 돼지 30마리 키우고도 남는 거죠. 3번, 4번은 쉽죠?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키우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거나 오히려 너무 쫄보여서 가둬서 키우면 자해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가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4가지 조건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조건까지 모두 통과한 에이스 친구들이 바로 소, 돼지, 말, 양, 염소입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또 이 친구들은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어요. 격차는 또다시 벌어졌죠. 이번에도 백인들이 천재적인 동물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흑인들이 미개해서 동물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많았고 아프리카, 호주에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었을 뿐입니다. 작물화에 이어서 가축화마저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유라시아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눈치채셨으면 칭찬 스티커 한 개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길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은 세로로 길다는 사실이죠. 가로로 길다는 건 위도가 같기 때문에 생태계가 비슷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세로로 길면 위도가 달라서 생태계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동식물 친구들도 같은 위도로는 이사를 가도 금방 잘 적응했지만 다른 위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는 가축화된 동식물의 전파가 빨랐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축화를 성공하더라도 전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심해져 갔죠. 그렇게 작물화도 가축화도 심지어 전파마저도 앞서 나갈 수 있던 백인들은 흑인들보다 먼저 문명을 발전해 나갔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동시에 어마무시한 화력을 내는 총과 쇠로 이루어진 칼과 갑옷을 앞세워 침략 전쟁을 시작했고 가진 것이라곤 나무칼과 천갑옷뿐인 흑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총새는 대충 알겠는데 균은 뭐임? 균이 총새에 낄짬이 되나? 네, 짬이 차고도 넘쳐요. 사실 총과 새보다 강한 게 균이었거든요. 제목을 균총새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지금이야 뭐 기술이 워낙 좋아서 병에 걸려도 잘 죽지 않지만 과거만 해도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흑사병을 비롯해서 천연두, 독감, 결핵,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 등등 원주민들의 인구를 95%나 죽일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균으로 인해 빈사 상태가 된 원주민들을 백인들이 총과 쇠를 활용해 막타를 친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균은 원주민에게만 치명적이었을까요? 어째서 백인은 95%나 죽지 않고 원주민들만 95%가 죽었을까요? 물론 균은 백인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백인도 많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균에 먼저 노출된 백인들은 면역력을 길러냈습니다. 자연산 백신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질문. 어째서 백인은 균에 먼저 노출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치명적인 균은 대부분 동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축화를 했던 백인들은 동물들과 더 자주, 더 가까이서 지냈고 균에 먼저 서서히 노출됐어요. 균은 점차 치명적으로 진화했지만 백인들 역시 점차 면역력을 길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 백인들이 원주민들이 있는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치명적인 균 역시 함께 넘어오게 됩니다. 백인들과 다르게 면역력을 기를 새도 없이 시작부터 하드코어 균들을 맞이한 원주민들은 말 그대로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균마저도 가축화를 먼저 한 스노우볼이 구른 것이었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 그리고 노동력 향상을 위해선 작물화와 가축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극강의 효율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인지 작물화와 가축화에 유리한 동식물들은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길어서 동식물의 전파도 쉬웠죠. 이를 바탕으로 백인들은 빠르게 문명을 발달시켰고 흑인들보다 먼저 총균세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 따라잡는 건 쉽지 않았죠. 이제야 비로소 총균세 제목의 의미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들보다 먼저 총균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백인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흑인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은 백인이 잘나서도 흑인이 미개해서도 아닌 그저 그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는지의 차이였죠. 여기까지가 총균세,
총정리입니다. 물론 지리적 차이가 100%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한국과 북한처럼 사회적 제도의 차이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균세가 위대한 책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1990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수려한 통찰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당시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적 시선을 잠재우고 탄탄한 논증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총균세, 제 영상으로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 번쯤 직접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너희 새끼 요약하느라 고생했다고 제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